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또 시공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틴팅을 하기 위한 과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과정보다는 사실은 좀 더 복잡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으로 치자면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다 그러면 시멘트를 반죽을 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얹어서 잘 쌓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간격을 잘 맞춰야 되고 전체적인 라인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기울지 않는 중력도 생각해야 되고, 반죽의 어떤 희석비, 벽돌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적용하듯이 틴팅에 있어서도 사실은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필름 붙이고 마무리하면 끝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실제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디테일한 기술들이 시공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틴팅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스키징을 할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도구로 스키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쓰는 도구 우레탄 10cm짜리를 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스키징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은 물이 고이지 않게 아주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을 빼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차 유리 한 장을 시공하지만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여러 대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 체력을 조금 아끼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근데 불안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스키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는 안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 이거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는데 좀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키징 부분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은 아주 숙련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5년, 또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좀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오는 거 보면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할 시공은 BMW 7 시리즈 한 4, 5년 된 차량이고요. 7 시리즈 차량에 비반사 필름인 슈어 X 필름을 시공을 합니다. 오늘 그 설명드릴 부분은 비반사와 반사 필름을 통틀어서 스키징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반사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번 밀고 세 번 밀고 하면 끝납니다. 근데 반사 필름은 두 번 밀고 세 번 민다고 그래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2플라이가 있고 3플라이가 있고, 금속은 재질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주 0.012mm의 두께의 그 금속층이 코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반사 필름보다는 전체적으로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똑같은 힘으로 뺐는데도 빠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균일하게 빠지지가 않는 거죠. 전면 부위의 중앙 부분은 손의 힘을 충분히 들여서 뺄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만 이 하단 부위, 상단의 모서리 부분은 사람 인체 구조상 충분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왼손을 써야 되고, 또 상단을 넣어야 되고, 또 하단을 넣을 때는 힘이 좀 덜 들어가고, 대시보드의 각도하고 유리의 각도, 이게 굉장히 예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레탄, 스키즈 브레이드 자체가 이 센터 부위는 45도 각도로 딱 내가 원하는 각도로 제일 잘 빠지는 구조로 밀어낼 수가 있지만, 하단 부분에 예각이 깊은 경우에는 원하는 각도로 힘을 충분히 줘갖고 밀, 그런 부분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도구는 뭐 어떤 게 쓰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은지 제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저보다 능력이 더 좋으시고 경험도 더 풍부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또 쫓아서 배워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 및 한국 사이트 통틀어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실 부분만 쏙쏙 빼서 기술을 가져가시고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반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이나
또 유선상으로 회사에 전화하면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테니까 좋은 점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밖에서 성형하는 거 이것은 쭉 지나가고요. 안쪽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유리 곡면을 갖고 있고요. 이 차의 전면 유리 시공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정도로 일반화된 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방법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로 성형법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런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가로 수축 성형법. 이러한 가로 수축 성형법으로 정말 무난하게 성형을 할 수 있는 차가 BMW 요 시리즈 차량이죠. 자,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요거는 끝을 죽여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안 대고 이렇게 성형을 하는데 불과 한 3분, 4분이면 이제 성형이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됐고, 이제 재단. BMW 차량이 2017년도, 8년도, 9년도 이때 나왔던 차, 5년 전부터 한 2년 전까지 나왔던 차들은 이 상단의 점박이로부터 바킹 마감이 깊게 돼 있지 않고 한 1cm 정도 공간만이 노출이 됐었어요. 이거는 지금 위에 상단의 공간이 1cm 정도가 눈에 노출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차들은 3cm 정도가 노출이 돼요. 이 끝선과 재단면은 3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잘라줘야 마감선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1cm. 1cm보다 조금 더 길어야 마감면이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테두리 처리하실 때 안쪽에 라인, 테두리 라인을 보시고 이 라인이 어떻게 갔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꺾어져서 이런 라인으로 갔구나라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쪽 상단에 그려졌던 라인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 점박이로부터 좌측, 우측 필라의 박힌 공간은 1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공간은 5mm 정도 공간이 보여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1cm라고 그랬죠. 여기는 6mm 테두리, 6mm 테두리 5mm입니다. 그 다음에 봐줘야 되는 게 하단에 BMW 차량 이게 스펀지가 여기까지 점박이 바로 밑에 스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펀지가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7, 8mm 정도 잡아갖고 잘라주면 됩니다.
틴팅 하시는 사장님들이 자기가 쓰던 방법이나 자기가 쓰던 필름이 아닐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슈어 필름을 시공하는데 슈어를 설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슈어 필름 내가 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틴팅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항상 그 고민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름을 받아서 첫 시공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연습이 없잖아요. 손님이 의뢰해 갖고 돈을 받는 거고 결과물 자체는 최상의 결과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하는 걸 보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글라스 틴트 필름으로 시공하는 모습들을 늘상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필름이 바뀌느냐 환경이 바뀌느냐 이거보다 내가 항상 어떤 원칙적인 매뉴얼을 조금 고민을 해서 어떤 필름을 다루더라도 잘 시공할 수 있는 그 원리, 논리를 내 몸속에 익히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글라스 틴트 필름 중에는 슈어 X, 산타나, 로데, 펜더 같은 비반사 필름이 있는가 하면 레이니 블루, 선셋,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바흐, 핸델이라는 이 칼라 반사 필름들이 있습니다. 비반사와 반사가 얼만큼 다르냐? 꽤 다릅니다. 다르지만 제가 시공하는 방법들은 반사, 비반사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비반사지만 반사여도 되는 어떤 시공법이고 수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안 될 땐 어떻게 잘 될 땐 어떻게가 아니라 수축이 잘 안 되는 쉽지 않은 그런 금속 필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늘상 모든 필름 시공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사 매장의 여건상 슈어 X 시공이 가장 많습니다. 95% 슈어 X 시공이 많기 때문에 반사를 자주 못 보여드리잖아요. 반사 필름, 선셋, 레이니 블루, 바흐, 핸델은 어떻게 해요? 근데 영상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글라스 틴트 레이니 블루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되고 글라스 틴트 선셋, 열성형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비반사뿐이 아니라 반사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똑같이 적용해도 될 정도로 물론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키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감을 바킹 안쪽 카바를 씌웠을 때 라인이 보이지 않는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을 했고 이 테두리 균일하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마친 상태에서 지금부터 스키징을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이제 가스키징입니다. 가스키징의 목적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고 큰 먼지가 혹시라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꽉 밀지 말고 천천히 밀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가스키징을 할 때 필름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이렇게 터널이 크게 생겼다는 얘기는 성형이 이쁘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만큼만 성형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100분 중에 95분이 과도한 성형을 하기 때문에 이 가스키징을 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여기가 터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기 아주 많은 차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힘든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스키징 하는데 터널이 많이 졌다 그러면 성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주름 없이 터널 현상이 생기지 않고 가스키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스키징을 하는 데는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가로로 밀어내는 거죠. 주로 밀어낼 때는 가스키징도 센터의 부위부터 쫙 테두리 상단, 그다음에 센터 잡아주고 테두리 하단 쪽으로 밀어내는 순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밑에까지도 싹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큰 먼지 쪼가리 또는 이물이 들어갔는지 티가 들어갔는지 쫙 봐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큰 게 들어갔으면 들쳐내 갖고 꺼내든가 다시 하든가 해야 됩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을 뿌리고 시공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이 스퀴즈를 씁니다. 자, 이 스퀴즈는
경질이면서 두께가 1cm가 아니라 얇은 6mm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5cm인데요. 딱딱하지만 얇기 때문에 이게 휩니다. 휘기 때문에 유리가 곡면이 있어도 미세한 곡면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탄성, 탄력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게 짧지 않아도 됩니다. 짧다고 해서 무조건 잘 밀리는 게 아닙니다. 빈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길수록 없어요. 왜냐하면 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스퀴즈를 보내드리고요. 또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 지금 요 라인 이렇게 했을 때 칼날처럼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특히나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서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항상 반사필름을 시공하고 고객한테 이 필름 조금 있으면 마릅니다. 물이 뭉글뭉글 뭉개 있는데 마릅니다라고 하시는 그 뭉침의 정도에 따라서 2달, 3달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처럼 1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없으려면 처음부터 밀어줘야 되는데 그 기본 조건이 이 스퀴즈다. 20살, 30살, 40살 되신 분들 기운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헤라가 잘못된지 모르고 쓰던 헤라를 계속 여기가 다 달았는데도 다 닳지 않아도 반사필름 할 때 끊어내세요. 그냥 이렇게 1mm 끊어내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스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이 헤라의 그 스퀴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부위를 얼만큼 어떻게 겹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부분을 좌에서 우로 밀어줍니다. 각도는 45도 각도고요. 이 정도 휩니다. 보셨죠? 나를 눕히지 말고 세워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 정도 잡아줘야 한 번에 끝납니다. 이걸 2번, 3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퀴즈, 그다음에 날, 그다음에 밀 때 각도를 세워라. 요것만 갖고도 한 70%, 80% 만족이 돼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얼만큼 겹치느냐 하고 이거의 각도를 어떤 각도로 미느냐 이거예요. 2번, 3번 밀었는데 왜 물이 뭉쳐 있죠? 겹침과 요것의 경사, 물이 흐르게 만드는 경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2번, 3번 밀었는데 또 물이 뭉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요걸 몰라갖고 진짜 5년, 10년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퀴징을 해주고요. 겹칩니다. 겹치는데 20%, 30%, 50% 겹칠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퀴징을 해주고요. 자, 겹치지 말고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만큼 남겨놔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겹치는 현상이 생겨요. 50%가. 또 상단에 밀 때 또 여기 50%를 또 다시 스퀴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2번 미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밀어주고 상단을 밀어줘요. 이만큼 줄 남았죠? 밀어줘요. 다시 밀어주고 센터 밀어줘요. 잡아주고 마무리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어주고 최대한 이 스퀴즈를 사용해서 하단까지 밀어줘야 힘이 빡 받죠. 하단을 밀어주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헤라, 레옹 헤라, 이런 뿔 헤라는 테두리 마감하는 데만 쓰시기 바랍니다. 이 면을 잡을 때는 아무리 얘가 힘이 좋아도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스퀴징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물을 충분히 빼낼 수가 없어요. 요즘 그 도구들이 잘 나와 있지만 헤라 끝이 이렇게 꺾어져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한 1cm가 꺾어져서 나와서 밑에 하단도 각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플라스틱 헤라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쓰진 마세요. 전면 유리, 특히나 후면 유리 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이 우레탄 스퀴즈하고 스트로크 닥터로 강한 힘으로 세게 밀어도 되는 이런 스퀴즈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플라스틱은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각도가 나오면 힘을 세게 줄 수 있는데 각도가 안 나오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사진 부분, 엣지 부분, 모서리 부분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살짝 그냥 얹는 거거든요. 얹어봤자 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딱딱하기 때문에 아로가진 유리에는 맞지가 않아요. 탄성이 있는 이런 고무 재질이어야지 빈틈없이 밀 수가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2번, 3번 저 하단에 밀어봤자 금속 필름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다 고입니다. 하단에 물방울이 고이는 이유는 이 플라스틱을 쓰시기 때문이고, 자, 이런 스트록 닥터를 쓰신다 하더라도 각도를 제대로 잡아서 경사 안 나오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경사 안 나오죠. 잡아서 어겨야 돼요. 이렇게 확 돼야 돼요. 손목이 굉장히 하중을 받고 힘들어요. 힘들 때 세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저 금속 필름 같은 경우에 저 하단에 물이 뭉쳐 있습니다. 차가 출고될 때 이거는 조금 있으면 마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다 빼주시라는 얘기죠. 그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좌측을 왼손으로 제가 밀어보겠습니다.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를 밀어줘요. 그리고 다시 밑에 밀어주고 잡아주고 잡아주죠. 예.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잡아줘요. 잡아주고 딱 2번 미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단 스트록 닥터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동작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 차는 환경이 지금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 돼요. 아니면 반만 잡아주고 반은 또 왼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안 쓰던 왼손을 스트록 닥터를 쓰게 되면은요, 여기 손목이 왼쪽 스트록 닥터를 쓰다가 2년 3년을 왼손을 못 썼어요. 여기가 인대가 나가고요. 자기가 그 괜찮다면 왼손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왼손은 큰 힘을 주고 어기게 될 경우에 이쪽에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측 손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집어넣어서 어겨서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2번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다행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들어가요. 깔끔하게 밀어줬습니다. 스키징을 다 해준 상태에서 마무리 테두리 스키징을 해주겠습니다. 말은 극세사 융입니다. 자, 요만하게 잘라서 이 재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천이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그 먼지나 미세한 돌가루가 있으면 아무리 싸서 스키징을 하더라도 기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적으로 세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융을 끼워서 돌리죠, 보통. 자, 돌려서 필름 안쪽에 있는 그 물기를 닦아주는 거죠. 네. 가만 냅두면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치고 내려와요. 끝에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기를 하나를 집어넣어서 끝까지 이제 해서 완전히 이게 물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퐁 젖어 있어요. 자, 다시 물이 없는 곳으로 끌어당겨 갖고 자, 이렇게 해서 스키징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스키징이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 유리 스키징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키징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이제 강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큰 성형, 재단, 이런 것보다도 의외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스키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스키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스키즈 재질을 반듯하게 해서 날카롭게 칼로 커팅해서 쓰셔라. 두 번째는 각도를 세워야 된다. 최대한 세워서 스키징을 해줘야 된다. 45도로 꾹 눌러야죠. 그러면 큰 힘이 들겠죠. 하지만 뉘어서 큰 힘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밀립니다. 특히나 금속 필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겹쳐서 시공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 외에도 겹치되 지금 요만한 틈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가운데를 겹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외에도 그냥 계속 겹쳐서 물려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재질과 그 다음에 스키징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단, 상단 스키징 할 때 가급적 플라스틱을 쓰지 마라.
플라스틱 스퀴즈는 이 테두리, 바킹 안쪽에 우레탄 스퀴즈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만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퀴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